마음은 늘 생각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미세한 흔들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흔들림이 커지면 욕심이라 부르고 사람들은 그 욕심을 경계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허나 욕심이란 과연 잘못된 마음의 움직임이겠습니까? 저는 오래 마음을 살피며 욕심을 죄처럼 다루는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욕심은 갑자기 생겨난 이물질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마음의 결이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조급함이 있고 남몰래 스스로를 재촉하는 마음이 있으며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욕심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고개를 드는 신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욕심을 다스리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조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눌릴수록 숨을 곳을 찾고 숨은 욕심은 더 깊은 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없애려 하기보다 욕심이 언제 어떤 얼굴로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마음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지쳐있다는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욕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 스스로를 나무라기보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욕심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심과 싸우지 않고 욕심을 가만히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여정이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됩니다. 사람은 흔히 생각이 마음을 이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판단했으니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오래 살피다 보면 그 순서가 늘 그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눈에 들어온 작은 장면 하나,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 아주 짧은 침묵의 틈에서도 마음은 이미 반응을 끝내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 뒤를 따라가며 그럴듯한 이유를 붙일 뿐입니다. 욕심도 그러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명확히 생각하기 전에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습니다.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한 단계에서 마음은 먼저 당겨지고 그 끌림이 쌓여 욕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묻지만 정작 물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은 언제 이미 움직였을까입니다. 욕심의 시작은 생각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까닭은 마음이 늘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비어있음으로 남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각보다 앞서 움직이며 스스로를 지키려 듭니다. 욕심은 그 방어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은 왜 이토록 약한가 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무엇을 지키려다 이렇게 먼저 움직였을까? 마음을 단속하는 일은 마음을 억제하는 일과 다릅니다. 먼저 움직인 마음을 억지로 붙잡는 순간 마음은 더 빠르게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을 인정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마음은 서서히 속도를 늦춥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칼로 자르는 일에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닦는다는 말을 택했습니다. 먼저 일어난 마음의 결을 차분히 쓸어내듯 살피는 일, 그것이 욕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정한 태도입니다. 욕심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움직인 마음을 우리가 뒤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없애려 하기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가장 처음의 순간을 조용히 포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욕심은 더 빨리 드러나고 더 빨리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깨달음이야말로 욕심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그 마음이 결코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욕심은 넘침에서 나오기보다 오히려 비어있음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허전할 때 그 빈자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욕심은 먼저 그 자리를 채우려 듭니다. 사람은 흔히 욕심을 탐욕의 문제로 여깁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할 때 욕심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욕심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충분히 지탱하지 못할 때 더 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허기는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핍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 지금의 상태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마음은 외부의 무언가를 불러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 순간 욕심은 필요처럼 느껴집니다. 욕심이 생길 때,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러나 그 말은 대개 오래가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채운 것은 잠시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 허기의 근원을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마음이 자라난 자리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는 욕심을 꾸짖기 전에 이 마음은 왜 스스로를 이만큼밖에 믿지 못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마음을 탓하지 않으려는 조용한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허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배고픔을 모른 채 음식을 밀어넣으면 몸이 상하듯 마음의 허기를 외면한 채 욕심을 채우면 마음은 점점 더 둔해집니다. 그러니 욕심이 일어났을 때 곧장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욕심을 따라가 마음이 비어있는 자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대개 쉬지 못한 마음이 있고 기다림에 지친 마음이 있으며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욕심은 그 허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배고픔이 몸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기 위한 신호이듯 욕심 또한 마음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알림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욕심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살펴야 할 징후가 됩니다. 허기를 채우는 일은 욕심을 채우는 일과 다릅니다. 마음의 허기는 더 많이 가짐으로 채워지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함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자리에 늘 허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깨달음은 마음을 몰아세우던 힘을 풀어주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조용한 여지를 남깁니다. 사람은 욕심을 느끼는 순간 본능처럼 그것을 멈추려 듭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다. 스스로를 단속하고 마음을 조이고 욕심이 고개를 들 틈조차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명령으로 다스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욕심을 억누르겠다는 다짐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진 듯 보이나 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생각이 되풀이됩니다. 눌러둔 욕심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다른 얼굴로 숨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누르는 태도에는 늘 조급함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요해져야 하고 지금 당장 단정해져야 한다는 스스로에 대한 재촉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재촉받을수록 제자리를 잃습니다. 서두르는 손길은 마음을 닫기보다 오히려 흠집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억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 항상 차례를 중시했습니다.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바로잡고 그마저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다그친다고 곧게 서지 않고 지켜보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억누를 때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욕심을 느끼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꾸짖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 마음속에는 잔잔함 대신 소음이 생깁니다. 스스로와 싸우는 마음에는
결코 평정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누르는 태도는 겉으로는 단정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감시하고 마음은 조금도 쉬지 못한 채 늘 경계 상태에 놓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쉬지 못한 마음 위에서 형태만 바꾸어 머무를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청약용의 사유에서 다스림이란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기울어진 마음을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기울어졌는지를 살피고 그 원인을 털어내는 일입니다. 욕심을 느낀 자신을 곧바로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지금 욕심이 생겼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틈이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누르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결을 끝까지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칠 이유를 잃습니다. 욕심은 싸움을 걸 때 가장 거세지고 시선을 거둘 때 가장 약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소란해질수록 더 세게 붙잡으려 하기보다 더 부드럽게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욕심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을 허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욕심을 다루는 순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율하는 것. 청약용이 말한 절제란 바로 이 차분한 순서 위에 세워진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을 누르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소란해질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욕심은 자연히 힘을 잃고 마음은 다시 스스로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을 때 사람은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막막해집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면 그저 그대로 두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둔다는 것은 방치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을 놓아버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 곁에 조용히 머무르는 일입니다. 욕심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좋고 나쁨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움직임으로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이 시선이 서면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욕심은 늘 판단을 먹고 자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자책 속에서도 욕심은 은근히 힘을 얻습니다. 판단이 있는 곳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싸울 상대를 잃습니다. 욕심을 옳다 하지도 않고 그르다 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때 욕심은 더 이상 주장할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청약용은 마음을 살피는 일을 거울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거울은 대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울 앞에 서기만 해도 자연스레 옷매무새를 고치고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시선 앞에서 스스로 흐트러짐을 조정합니다. 욕심을 바라보는 일은 욕심을 분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인을 캐묻거나 해답을 서둘러 찾는 순간 시선은 다시 개입이 됩니다. 그저 욕심이 일어나는 결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놓치지 않고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은 대부분 짧은 파동처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는 동안만 커다란 문제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바라보는 태도는 그 파동이 자연히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막지 않기에 부딪히지 않고 붙들지 않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은 묘한 평정을 되찾습니다. 욕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끌려가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은 마음에서는 욕심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연습이 쌓일수록 욕심은 점점 더 빨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숨지 못하는 욕심은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마음은 그저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균형을 되찾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단정함은 욕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욕심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바라봄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태도입니다. 욕심은 맞서 싸울 때보다 비추어질 때 훨씬 약해집니다. 그러니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를 단련하려 들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 그 모습을 온전히 보십시오. 그 시선 속에서 욕심은 점차 자신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욕심을 이긴 마음이 아니라 욕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 한층 고요해진 마음입니다. 욕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만으로 곧장 새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덜 가지려는 마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훈련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흔히 비움을 한 번의 결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크게 마음먹고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은 되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결심보다 습관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항상 날마다를 강조했습니다. 큰 뜻보다 작은 반복을 중히 여겼습니다. 마음을 닦는 일 또한 한순간의 각오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덜 가지려는 마음은 무언가를 거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습관처럼 움켜쥐지 않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감각을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 일입니다. 그 물음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차 자신의 무게를 가늠할 줄 알게 됩니다. 욕심은 늘 더 앞서가자고 말합니다. 조금 더 한 번만 더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덜 가지려는 마음은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마음은 선택지를 다시 봅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불안해서 붙잡으려는 것을 조용히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즉각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 작은 반복 속에서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외부의 기준에 덜 흔들리게 되고 스스로에게 덜 재촉하게 됩니다. 덜 가진다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숨 쉴 자리를 얻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은 조급함 대신 차분함을 배우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삶을 축소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흐리지 않기 위한 선별의 기술이었습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보다 무엇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덜 가지려는 훈련이 쌓이면 욕심은 여전히 찾아오되 예전처럼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허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끝에는 묘한 신뢰가 생깁니다. 지금의 나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신뢰, 지금의 마음으로도 하루를 건널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욕심은 더 이상 마음을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덜 가지려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거듭할수록 마음은 분명히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욕심은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바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늘 외부의 잣대로 채워왔을 때 마음은 쉼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가 잦아질수록 마음은 스스로의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늘 부족해 보이고 지금의 속도는 늘 느린 듯 느껴집니다. 그 틈에서 욕심은 마치 필요한 도구처럼 자연스레 끼어듭니다. 청약용은 사람이 지켜야 할 기준을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 안에 세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평정이 삶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기준이 바로 서면 욕심은 더 이상 결정권을 쥐지 못합니다. 욕심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마음은 이 욕심이 나의 방향과 어울리는가를 조용히 묻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 많은 욕심은 자연스레 힘을 잃습니다. 맞지 않는 옷처럼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벗기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불편함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의 기준은 큰 이상이나 높은 목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이 지나치게 소란하지 않았는지, 욕심에 끌려 스스로를 잃지는 않았는지 그 정도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청약용이 말한 단정함은 바로 이 소박한 점검에서 자라납니다. 기준이 내면에 자리 잡을수록 외부의 변화는 마음을 덜 흔듭니다. 얻은 것이 많아도 마음이 들뜨지 않고 잃은 것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기준은 늘 그 자리에 남아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이때 비로소 욕심은 도구가 됩니다. 앞서가야 할 신호가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라는 알림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그 물음은 마음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옵니다. 기준이 있는 마음은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자리를 마음 안에 마련해 두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신만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서 있을 때 마음은 세상의 속도와 조금 달라도 괜찮아집니다. 욕심은 여전히 오가지만 마음은 더 이상 그 뒤를 쫓지 않습니다.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 마음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늘 무언가를 바라보고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 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재촉합니다. 그 움직임 자체가 곧 마음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긴다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진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끌려갈 때에만 마음은 제 자리를 잃습니다. 이제 우리는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없애려 애쓰던 마음은 욕심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누르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약용이 말한 마음의 단정함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섬세한 평정이었습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욕심은 적이 아닙니다.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라는 신호로, 기준을 점검하라는 알림으로 그 자리를 바꾸어 섭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욕심이 스쳐 지나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여정에서 얻게 된 가장 큰 평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욕심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지금 마음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단정해집니다. 싸우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힘으로 욕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충분히 깊고 단단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